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3-1강 돌아왔습니다. 우리 3강에서는요. verbal communication,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강 학습 목표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목표는 객관적 판단, 그리고 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전체적인 3강의 컨텐츠는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언어적 메시지 전달, 여기에 있어서 이성적 언어와 감성적 언어, 그다음에 언어적 메시지 전달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언어 메시지 전달과 여기에서 남녀 간의 심리적인,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언어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 판단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 2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성이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이성적인 것, 또 심리적인 것을 조정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판단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듣기도 전에 미리 판단을 한다든지, 또 듣는 도중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오해가 발생할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판단이나 평가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100% 완전히 흡수하여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듣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도 먼저 경청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청, 이것은 말을 듣는 태도 이상으로 그 의미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은요, 그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면 언어 그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통해서 언어적인 것 또는 비언어적으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경청을 할 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뉘는데요. 높은 단계로 갈수록 바람직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단계,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를 꽉 막고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없죠. 1단계는 무시하는 겁니다. 듣기는 듣되 무시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과연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겠죠. 2단계는 경청을 가장하는 겁니다. 잘 듣는 척 하면서 결국은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몰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거나 그런 거겠죠. 3단계는 선택적인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듣긴 들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일부는 억셉트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것도 온전한 경청이 아닌 거죠. 4단계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경청을 아주 심도 있게 함으로써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자세를 보이는 거지만, 요거 다음에 또 5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패러다임이나 정서나 그 다음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식체계나 그 모든 것들로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적 경청이 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청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요. 친구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여러분이 과연 경청이라는 것을 하고 있나 그런 바람직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감적 경청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청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죠. 네, 판단하는 반응, 그 다음에 내가 우선 충고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말하는 상황을 내가 듣고 판단을 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그때는 네가 어땠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취조하듯이 질문하는 반응 이것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하려고 하고 또 그 상황을 자기가 무언가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경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결해 주거나 뭔가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에 충고를 얻고자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을 바래서 나한테 하소연하거나 털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몰입해서 경청하는 이런 자세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긍정적 수용,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것과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반응을 말한다. 그래서 청자가 화자의 말을 경청하면 화자는 자기가 청자로부터 공감적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자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화자가 자기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식 체계를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된 기반이 있을 때 대화가 더 잘 된다 그랬죠. 용어 선택이나 그 다음에 이해의 폭이 더 넓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대방의 그 지식 체계가 나의 지식 체계와 다른 상황에서 사실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의 지식 체계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소통에 노력이 있으면 점점 좀 더 대화가 잘 되겠죠.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청을 잘하면 또 상대방의 패러다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키마라는 것을 지난 주에 배웠죠. 스키마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입니다. 지식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에 따라서 또 직업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서로 다른 이제 지식 체계를 머릿속에 이루고 있는데 이제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 체계를 내가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 체계에서 상대방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대화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 지식 체계를 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지식 체계 속에서 내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상대방의 지식 체계를 염두에 두고 대화에 임하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대방의 동의를 잘 얻어낼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공감해 줘야지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스킬에는 결국 인격적인 배려들,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공감, 이런 그 정서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전달 과정의 착오를 확인한다. 우리가 미디어 그러면은 주로 이제 매스 미디어를 생각하는데, 미디어라는 거는 하나의 비어클이에요. 비어클이라는 뭐냐면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든 수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시적인 미디어가 있고 또 재현적인 미디어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대화를 하는 이 자체, 그다음에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아니면 메신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TV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듣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개인 대 개인, 또 집단과 개인, 또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어떤 그런 사항들을 나한테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자,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내게 잘못 전달되거나 또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로 하면 굉장히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글로 하다 보니까 이메일 같은 거 쓸 때요, 다르고 다르다고 그 뉘앙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이라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써서 이것은 화난 게 아니고 내가 농담으로 한 거다. 이것은 내가 심각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이 중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글이라는 것이 전달 과정에 있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로 하죠. 또 이메일이나 전화의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을 때 전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미디어상의 기술적인 문제로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오해를 제거하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이메일을 무시하는 건지 막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메일이 전달되지를 않은 거예요. 혹은 그 이메일이 그 상대방의 스팸 메일로 분류돼서 아직 열어보지를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그 미디어 부분을 100% 확신하지 말고 오해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부수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회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